자, 서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가 하면 무슬림이 소녀 셋을 죽였다고 영국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 곳곳이 폭력 시위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실제 사실은 미성년자 범죄자가 이 가톨릭계 청소년이라는 거예요. 이슬람이 한 게 아니라 가톨릭을 믿는 미성년자 애가 이 사고를 쳤는데, 이런 것들이 정부가 밝혀도 영국이 거의 통제불능의 극우 시위가 영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지금 미국식 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에 완전히 의문을 던져주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수많은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출마하고, 또 트럼프가 거의 당선이 유력해지다 보니까 바이든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후보 교체가 되는 이런 일들이 미국 사법민주주의의 위기를 드러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언론은 이런 미국의 민주주의가 닥치고 있는 위기를 갖다가 외면하고요. 트럼프를 있는 그대로 비판하면 그것이 민주당의 업무다, 마녀 사냥이다라고 말하는 한국 언론도 많고, 또 더 나아가서 누가 되든 관계없다라는 식으로 언론이 마치 남의 집 불난 것 중계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해리스가 온라인 투표로 지난 2일,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부통령이 되기 위한 미국 대의원 과반수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미국 시간으로 오늘 대선 후보로 해리스를 공적으로 발표하고, 해리스도 후보 지명을 수락하고 부통령 후보를 발표할 거라고 예상되고 있어요. 이미 해리스는 잠정적으로 대통령 후보자가 돼서 영광이라는 1차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간으로 오늘 해리스가 부통령 확정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부통령을 남성 후보로 임명할 건데, 지금 미국의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승부가 펜실바니아에서 결정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해리스가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에 보면 50대 49로 트럼프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이 50대 50 동률로 나왔어요. 해리스가 네바다에서 앞서고, 트럼프가 위스콘신,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지지율이 높았지만 오차범위 아니고, 미시간, 펜실바니아, 애리조나 3개 주에서 지금 지지율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거의 따라잡았고, 다만 7개 경합주에서는 아직도 해리스가 앞섰다고 할 수 없고, 트럼프가 여전히 조금 앞서 있다라고 봐야 돼요. 해리스가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트럼프에 아직도 좀 밀린다. 이 여론조사에서는 따라잡았다. 그런데 선거인단 수에서는 여전히 좀 밀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현재 미국 대선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미국에 270석을 얻어야 지금 매직 넘버를 넘어서서 승리하는데, 현재 7개 경합주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네바다, 애리조나, 이게 이렇게 5개라고 봐야 되고, 이 5개만 놓고 볼 때 해리스는 226, 트럼프는 251, 그러니까 트럼프는 19개가 모자라고 해리스는 44석이 모자란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5개 격전지 중에서 2개 정도만 더 가져가 버리면 19석이 모자라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펜실바니아에서 트럼프가 이겨버리면 그걸로 남은 4개에서 해리스가 다 이겨도 트럼프가 270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바니아가 지금 관건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펜실바니아 옆에 있는 위스콘신 10석, 미시간 15석, 펜실바니아 19석, 이렇게 44곳이요 승부처가 될 거라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쪽은 햇빛이 많은 선벨트,
미국의 서남부 지역이고 북동부 지역인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바니아, 러스트 벨트 이 세 개에서 사실상 승부가 가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딱 19석인 펜실바니아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암살도 펜실바니아에서 벌어졌죠. 자, 펜실바니아만 트럼프가 이기면 상황 끝이다. 그런데 펜실바니아에서 트럼프가 지금 해리스에 비해서 2.7 정도 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그래도 엄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펜실바니아에서 이 벤스 호감도가 부통령 후보가 너무 지지가 낮아서 지금 갈수록 격차가 뒤집어지지 않겠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다행히 펜실바니아 주지사가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펜실바니아 주지사 조시 셔피로가 호감도가 52%로 거기서 호감도 44%인 해리스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리스가 펜실바니아를 막기 위해서 지금 부통령을 이 셔피로 펜실바니아 주지사를 선택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셔피로가 이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셔피로를 해리스가 선택을 하면 아랍계 유권자들이 해리스한테 등을 돌릴 거라는 또 그런 어려운 점도 하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민족주의 포퓰리즘을 자극하는 이 벤스, 그래서 백인 노동자 계층의 불만을 주로 전달하고 젊은 트럼프라고 불리는 미국을 다시 백인 국가하겠다라는 21세기의 십자군 운동을 하는 듯한 JD 벤스 부분이 미국이 지금 벌써 흑인, 히스패닉, 아세안 등 수많은 다민족 국가가 되어버렸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지금 보통 심각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이제 경기 침체가 앞으로 저게 11월 달까지 속도가 빨라지면 저것도 또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자, 이런 지금 미국 대선의 현재 양상으로 보면 현재는 이 해리스가 8월달 접어들어서 지지율을 거의 따라잡았어요. 자, 그리고 아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있는 22일까지 해리스가 트럼프를 추월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예측 불허의 이 포인트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